지리산 800m 고지에 자리한 산골마을 청학동. 이곳 아이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사자수학 같은 한문과 예절을 배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전통을 지키며 이어가는 곳이죠. 그런 심심산골 마을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색다른 장소가 마련됐는데요. 컬이나 이거는요. 화상회의 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그야말로 신식 서당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있을 때만 생각나. 산 중턱에 있어 교육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학동. 덕분에 주민들은 직접 가지 않고도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마을과 첨단 기술의 만남. 이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죠. 감히 청학동까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화상 이 교육이 있을 줄은 몰랐죠. 아직까지 그런 소통은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고 좋지 아무래도 가족의 소식도 알고 여러 가지로 안 좋겠어요. 아직까지 공부가 미숙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서당은 외부의 청학동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심. 전자칠판과 화상회의 시설이 생기면서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을 바르게 하라.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으로만 그렸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네. 우리 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밖에 분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서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로 청학동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산불이나 폭우로 조난당했을 때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재빨리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똑똑해진 기술만큼 이곳 사람들의 삶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 셈이죠. 통신 발달로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얻기도 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later tonight? 한국에 거주한 지 2년 정도 된 랜디와 케빈. Yeah, Itaewon Freedom. Itaewon Freedom. 두 사람은 휴일마다 한국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즐깁니다. Yeah, that's the best. 오늘 이들이 찾은 곳은 인사동.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for your mom? Teacups.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두 사람. Oh, that's pretty.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통역사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때문이랍니다. 돈이 얼마나 드나요? 35,000원입니다. It's 35,000 won. Is it for jewelry? 그것이 보석을 위해입니다. 보석함입니다. Jewel box. 말이 통하니 자연히 낯선 곳을 여행하는 두려움도 사라졌죠. What kind of tea would you recommend?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차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종류의 차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가을에는 대추차가 맛있습니다. The Jeju tea is tasty in an autumn. Is that a Korean traditional tea? 그것이 한국인 전통 차입니다. 예, 맞습니다. Yes, that's correct. But are there any health benefits? 어떠한 건강상 이득도 있나요? 피부에 아주 좋고요.
It is very good for the skin. Oh, wow. Wow. Okay, thank you. We will have 2, please. 2. 언어가 달라 주저했던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말이 안 통해 당황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I think typically when I travel to other countries, I try to learn a couple key words or phrases, but a lot of times it doesn't work, even if I really study hard. So yeah, it's really comfortable to use this kind of a technology over the others, and then you can do a lot less body language, a lot less guessing. It's just much more effective, a more effective way to communicate. I really think that would have been helpful while I was there because just there was no way for me to communicate with anybody. Even at the airport, I had trouble with my passport, and the English communicator at the airport barely spoke English. So I was just kind of lost without anybody to help me, and I really think having this type of technology on hand would have saved me a lot of time and trouble. 누구보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반가운 최성윤 씨. 청각장애인 최성윤 씨는 언제 어디서든 비장애인과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요청으로 대신 전화 걸었습니다. 저는 땡땡치 생활인센터 중에서 박영지입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인분께서 영상하시는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9월 8일 날짜예요.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선생님 좀 초대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 있으시면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뭐 당연히 가봐야죠. 예. 그동안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음성통화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수화통역 서비스 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집이 아닌 밖에서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전화기, 영상 전화기가 없었다면 또는 앱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앱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107 손마리음 센터 이런 앱을 통해서 제가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영상도 가능하지만 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래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 간의 관계나 친구 간의 관계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는 이제 전화나 통신 매체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분들은 그러기가 어려웠죠. 근데 통신기기가 발전하면서 SMS라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인들과는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다른 비장애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으로 많이 통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불과 몇 년 사이 우리의 삶을 몰라보게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도 맺게 되죠.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정보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는 현대인을 두고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물과 공기처럼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고기능 이 센서를 장착한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상시적인 어떤 접속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유연하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셈입니다. 이게 모바일 기능이 인터넷과 합쳐지다 보니까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도 굉장히 획기적인 미디어의 어떤 변혁을 가져왔다면 모바일이 가능해진 것,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으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로 변화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됐죠. 통신과 인터넷 발달은 직장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전경수 씨. 일터로 향하는 그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느 직장인들과 달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산책하듯 공원을 지나 출근하는 모습이 제법 여유롭죠. 그도 그럴 것이 전경수 씨가 향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한 카페. 하루 중 대부분을 이곳에서 일합니다. 3년 전 회사 사무실을 없앴기 때문이죠.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업무용으로 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보완하고 있고, 또 메신저가 항상 켜 있거든요. 직원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페이스북에 쓰고요. 비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밀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뭐 일상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좀 올립니다. 업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에 보면 야머라고 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내부적인 정보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경수 씨가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2살 된 아들을 둔 이하영 씨가 일하는 곳은 대부분 집입니다. 월수금은 이제 제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오후에 제가 보통 일을 보고요. 이제 그 시간대에 이제 주요적으로 일을 하고 이제 외부 업무도 이제 그때 월수금 이용해서 많이 하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 근무가 가능하죠. 기혼 여성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하영 씨도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며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도 하고 싶고 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주변에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러워하기는 하죠. 스마트워크 시행 후 업무 집중력과 만족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하영 씨. 식당차보다 식당차. 출퇴근 시간이나 불필요한 회의가 없어지니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저번에 자동차 사고 어떻게? 그렇다고 직원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프라인 회의를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자 동료애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스마트워크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확보할 수 있고, 아이들을 보내놓고 제가 선택한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땐 사무실에 앉아서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집중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단 정보 근로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몰입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이 보다 인간적이고 그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생산성을 더 증대시켜줄 수 있는 업무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스마트워크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재택근무자의 생산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20% 이상 높은 반면 비용은 6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기를 이용한 접속이 과거에 이제 시간 장소에 구해봤던 접촉을 대체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장소의 요인을 지배받지 않으니까 자연히 접속 비용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말하자면 연결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
요즘 이곳에서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가게 마케팅 교육이 한창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가게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을 살리기로 한 거죠. 앱을 통해 상인은 실시간으로 상품과 가격 할인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할인 쿠폰과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 남기고 사진 한 거랑 이거 지금 찍어서 블로그에다 지금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거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뭐 블로그니 뭐니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우리 뭐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됐던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런 걸 좀 절실하게 느끼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시장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인들. 1년 만에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어머니 때부터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배화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매장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가 지금 신메뉴가 뭐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알리면서 쿠폰 활용도 하고,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손님들이 또 가게에도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윈윈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홍보에 IT 기술을 활용한 후 손님이 부쩍 늘었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덜 찾는 젊은 소비자까지 발걸음을 하게 만들었죠. 전보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된다는 김원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장님이 뭘 올렸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반찬들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여기를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에 쿠폰이 있더라고요. 쿠폰도 있고 댓글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공부하고 소비자와 SNS로 소통하기 시작한 시장 상인들. 골목 상권의 위기를 통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다윗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다루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그냥 받아보고 이런 정보가 있구나 알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찾게 됩니다, 사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재숙 씨도 애플리케이션, SNS 등 IT 기술 덕을 톡톡히 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공치는 날도 있었어요. 전혀 손님 한 명도 안 들어오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오후 2시에 열어서 그때는 새벽 4시까지 했었는데, 그럴 때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날 없으니까 너무 좋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거의 막 100% 정도 올랐다고 봐요, 매출. 이 뭐 가격.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 자랑해요. 전통시장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은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와의 불리한 경쟁 속에서도 1년 만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점포 수도 다시 늘어나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정보들을 소비하고 교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SNS에 글을 남기는 일들로 인터넷 공간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죠. 전 세계 하루 동안 쏟아지는 데이터 양은 하루 약 500만 테라바이트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 속에 수많은 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정보들에는 그의 욕망과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때로는 그도 모르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죠. 정보의 패턴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곧 사회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저의 어떤 감성 같은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연휴 명절 음식 선물 나오는데 여기 엄마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추석이 싫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싫어하는 게 2개 있는데 첫 번째는 추석이 있고 두 번째는 설날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감성어를 봤을 때 부정 감성어가 36% 이상 나옵니다. 상당히 싫어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만드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순리 위에 올라가게 되고 실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한 서울 심야버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노선을 찾기 위해 관련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서울시의 버스 그 노선을 바꿨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전화했던 사람들의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밤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택시를 잡으려고 혹은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는 전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집중돼 있거든요. 뭐 시청 앞, 강남역 이런 식으로. 지금 2015년 7월 기준으로 심야버스 평균 일일 총 이용 승객 수는 8,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통화량 패턴 분석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선사하며 문제를 찾아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다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On your body data라고 윌리엄스 박사가 통계학자의 의학자예요. Time frame 13 minutes.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 미리 대처하는 범죄 예방 사회를 보여준 영화의 장면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파악해 위험 지역의 순찰 인력과 횟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범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신 기술의 발달은 소소한 일상부터 거대한 사회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는데 그 시작은 다른 사람,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미디어의 본질은 연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고 싶은 욕구, 이게 바탕이 돼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비해서 더 멀리 보고 넓게 듣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미디어가 하고 있다. 130년 전 한성전보총국이 개국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통신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화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 당시 역사를 바꾼 한 통의 전화가 있었는데 일본 육군 중위를 처단해 인천 감옥소에 수감 중이던 한 청년의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고종 황제의 특명이 담긴 전화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목숨을 구한 젊은이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죠. 빠르게 성장해온 국내 통신 기술은 위성통신지구국 개국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 7개 국가와 국제전화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75년) 전화 가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만성적 적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화기 한 대가 집 한 채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됐었는데 그걸 타파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제 우리의 실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TDX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전화기 자체를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기반으로서 소위 인프라라는 말 쓰죠.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5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에서 10번째로 디지털 교환기를 개발해 독자적인 통신 기술을 가진 나라로 급부상했고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통신의 민주화라고 보면 되죠. 아무나 평등하게, 동등한 게 아닙니다. 평등하게 전화를 쓸 수 있다. 내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죠. 옛날에는 갖고 싶어도 못 가렸잖아요. 이제는 단순 장비 수출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이라는 CDMA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첨단 통신 분야 기술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산 교환기와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인 디지털 교환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은 190억 달러로 9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고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이보다 앞선 1982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네트워킹을 성공해 인터넷 시대의 서막을 알렸고 그때 그 KT에서 90년대 중반 마침내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82년에 연결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때 스피드하고 지금의 스피드하고는 대충 100만 배 차이. 상대적으로 통신은 우리나라가 그 다른 분야보다는 원래 잘하는 분야였고, 근데 그런 거 포괄적으로 그 90년대 되니까 굉장히 그 앞서가는 현대가 되는 것 같아요. 명실상부 IT 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는 통신 불모지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우수한 통신 기술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망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권한까지 얻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인터넷 바닷길은 동아시아 9개국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저 광케이블입니다. 아시아권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대용량의 인터넷 트래픽 수요가 발생되었는데 그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해저 케이블이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최대 수심 6,000m, 총 길이 약 11,000km에 이르는 이 해저 케이블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이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HD 화질의 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대용량의 영화를 1초에 무려 7,000편을 전송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시대가 열리고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는 그게 뭐 작품이 됐든 아니면 나의 스토리가 됐든 이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금방 다른 사람한테 전송이 될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이 통신이라는 수단으로 모두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수렴이 되고 이런 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신의 본질이랄 수 있는 소통이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 소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빨리 좋아진 이면에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잊혀질
져야 되는 어떤 기록성이라든가 이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이 데이터 중심으로 옮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많은 정보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쫓기면서 사는 삶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 표층적인 삶, 깊이보다도 더 어떤 순발력을 요구하는 삶, 이런 것 때문에 본질, 삶의 본질을 갖다가 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상호 소통을 하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일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부야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 이곳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좀 색다른 의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남성복 매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옷걸이에 통신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손님이 옷걸이에서 옷을 집어들면 입은 모습부터 소재, 디자인에 이르는 세부 사항들이 전면의 스크린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옷을 집어들면 옷걸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他の店舗でもこのようなシステムをご覧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いや、初めて見ました。実際に着なくても商品のイメージだったりとかも分かるので、かなりインパクトもあって印象的になりました。 손님이 물건을 선택하면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행위에 담긴 의도를 읽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모였을 때는 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몇 번 집어들었는지, 얼마 동안 그 옷을 들고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 인기 상품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체험형 매장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해 매출 상승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仕掛けの起点となったチームラボハンガーですが、シーズンやイベントごとに毎回データを変えておりまして、それを見に来るために来店されるお客様もとても多く、入店率は大幅に増えました。 최근 일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특별한 디지털 교과서가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바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교과서에 갖다 대면 화면 위로 여러 가지 도형이 나타나는데, 종이 교과서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입체 도형을 3차원의 이미지로 제공해 보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도쿄시에 있는 이 출판사 역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100년 전 창업한 교과서 회사로 1980년대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술을 축적해 오늘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마크가 入っています。これは東京スキオリジナルの AR のマーカーです。 수학과 과학 분야의 추상적인 개념을 증강현실로 구현해낸 겁니다.
配置しているページを映します。私はアインシュタイン。私のことを知っている人も多いみたいだね。どうして相対性理論を思いついたかって？まず、ICD 技術といいますか、このコンピューターならではの表現手法で多く活用しているのは算数、数学、それから理科です。この2教科では、抽象的な概念を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目に見えないものを目に見えるようにする、いわゆる可視化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にコンピューターを活用するということは、コンピューターが世の中に出てきた頃から重要な、また最もコンピューター活用として認められたことです。 수학의 경우 입체 도형, 공간 파악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3D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는 과학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와 태블릿 PC의 거리를 조정할 때마다 입체 영상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우주에는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존재하며 중력에 따른 치우침이 시간의 비례에 커진다는 우주의 특성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そういった活動をするためにクラウドが必要になってくります。で、実際活用す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ようなことのためにクラウドなどは用意できませんけれども、そういった、観光業のようなところで作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それは、それで一つビジネスとして成り立ちますので、ビジネスモデルとして動かしながらプラットフォームと基盤を整理していくってことができますよね。 화려한 SF 영화에서 보던 증강현실. 마침내 현실로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산업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직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비숙련자라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こちらはですね、AR による業務改革ということで、例えばこれはですね、実際に点検業務ですね、例えばこういう機器のバルブを閉めるとか、何かこう作業をするとかって時に。 従来であれば熟練した作業者であれば、ここでマニュアルとかを使いながらできるんですけど、例えばなかなかもう熟練した作業者っていうのが少なくなってきていて、まだ慣れていない作業者がここの現場に来て、きちんと手順通りに、作業をするために、AR でサポートするという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やっています。画面上にですね、点検結果、点検結果、缶の裏にひび発見で部品を交換してくださいという、指示が出ます。 이처럼 증강현실이 산업 전반에 쓰이게 되면 업무 환경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반도체 업계에 때 아닌 채소 재배 붐이 불고 있는데요. 시골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빌딩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IT 업계 중 가장 먼저 식물 공장 사업화에 나선 도시바. 과거 플로피 디스크를 만들던 공장에 채소를 재배하는 생산 라인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무균 클린룸 안에서는 발화,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채소 재배의 전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 新規事業を考えている中で植物工場をやろうというアイデアが出てきまして、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いろんな東芝の持っている技術が活用できる領域だろうということと、今いろんなところでですね、安心安全ということが謳われている中で、東芝がやっていく事業としてこの安全な野菜を作るっていうのは、いい事業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始めたんですね。 최적화된 재배 시스템을 갖춘 이곳에서는 비타민이 많은 채소 등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격 가동이 시작된 식물 공장에서는 하루 8,000포기의 상추와 케일 등 신선한 채소가 생산되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카페 등에 판매된다고 합니다.今この量産の工場の中にはですね、数十ポイントの、測定ポイントがあります。そこにセンサーノードを置いています。でそのセンサーで測っているものはですね、温度と湿度、それから二酸化炭素の濃度、溶液の、電気伝導度と、pH を測っています。そういったデータをですね、無線センサーノードで収集して無線ノードから親機の方に飛ばしでそれを、全部サーバー上に集めています。でこれをですね、クラウドのデータベース化して、どこからでも現在の、環境状況と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재배실에는 수돗물에서 염소, 알칼리 등을 제거한 청정수가 공급되고 정보기술을 집적한 재배 관리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반도체 공장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만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물인터넷은 미래사회,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리서치 전문 업체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조 달러로 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역시 5년 후 약 1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활발하게 사물인터넷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 무선통신 개발업체인 이곳도 사물인터넷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So here we're going to demonstrate how AllJoyn can be used to make the refrigerator and the television and the lights a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So I'm going to open up the refrigerator door here, and you'll see on the television we get a notification where the wine cooler is talking directly to the television saying the cooler door is open. And let's say we leave the door open a little bit too long, and the door is sending out a notification telling me that the door is open from my television. And when I leave the door ajar, it blinks the lights, letting me know visually that the door needs to be closed. 각각의 모바일 기기와 가전제품이 사람의 어떤 개입도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가전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와이파이 칩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And I can go ahead and select that air conditioning unit, and it will ask it for its controls. You can see I can turn the air conditioner on, and I can go ahead and put it into a heating mode. So you can see the lights are reacting to this by getting a warmer color. So this is again using AllJoyn to enable the devices like the lights to communicate with a device like the heater and air conditioner. 이 회사는 각각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에어컨, 냉장고, 조명 등이 하나의 허브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사물인터넷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더 많은 분야의 통신 기술이 쓰이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As this communications technology gets built into the Internet of everything, and so all the things in the world around us are connected, and our bodies are connected, and we're getting information out of them and out of all the things around us, we're really going to be able to change other areas of our lives. So other industries, our health, the way we're take care of ourselves, that it won't go so long before we get sick. We'll actually know things earlier. We'll be educated much better. Instead of reading from a book, you'll have an interaction. All of these kinds of things will happen. And it's not just things about consumers, but it's also about businesses. 해를 거듭하며 빠르게 성장해온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죠. 가을에는 대추차가 맛있습니다. 상상 속의 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인간과 소통해왔기 때문입니다. The communications networks today cover really about half the human beings in the world. So I would say there we're sort of in our maybe adolescence. We've built the technology, it's there. Much like a human being, you have a lot of your values in adolescence, but now you're sort of figuring out,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at? And so that's really where these communication networks are too. We've built them. They don't cover everything yet, so there's still more work to be done there, just like an adolescent will still grow. But now it's,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em? What are the apps?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improve people's lives? Much like happens as you grow up to be an adult and you decide what it is you're going to do with your life and how you're go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